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2012년 1회 환경기능사 최공관연도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로스앤젤레스형 서무고 발생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풀실 때는 팁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런던과 LA를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에서는 로스앤젤레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가번에 방사성 역전의 형태다. 방사성 역전의 형태라는 것은 복사성 역전과 같은 말이죠. 자, 역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전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표에서 일어나는 역전과 공중에서 일어나는 역전이 있죠. 그래서 지표에서 일어나는 역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방사성 또는 복사성 역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번에 대한 설명은 런던 서머그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말이 됩니다. 그리고 답은 24에서 32도씨의 고온. 로스앤젤레스는 계절적으로 여름이니까 맞죠? 그리고 광학 반응 석유계 연료. 따라서 정답은 가번. 반면에 런던 서머그 같은 경우에서는 겨울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겨울에서 발생하면서 지표 역전이 되니까 복사성 역전 형태가 되고, 겨울이니까 온도가 낮은 0에서 5도씨 또는 5도씨 이하라고 하죠. 그리고 환원 반응, 그리고 석탄계 연료가 원인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농황산의 비중이 약 1.84, 농도가 75%라면 이 농황산의 몰 농도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잘 출제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몰 농도를 계산을 하면서 노르말 농도까지 계산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공식을 암기를 해두세요. 그리고 농황산이든 황산이든 똑같이 H2SO4예요. 그러면 H2SO4의 분자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H가 1짜리가 2개 있죠. S는 원자량이 32, 그리고 O는 16짜리가 4개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자,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하면 98g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몰 농도를 계산했을 땐 비중 곱하기 10의 3성 곱하기 1몰 나누기 분자량 곱하기 농도 나누기 100이에요. 여기서 농도는 퍼센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을 나눠주는 거죠. 그럼 비중이라는 값이 얼마냐면 1.84. 그리고 농도가 75%니까 여기 75%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은 98. 여기서 주어졌어요. 안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14.08몰/L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몰 농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노르말 농도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N 농도가 노르말 농도가 돼요. 그래서 노르말 농도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분자량 자리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분자량 나누기 가수를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수라는 것은 뭐냐면 산성의 물질에서 가수라는 것은 H가 있는 개수입니다. H 개수. 그래서 황산은 H2SO4니까 H가 2개죠. 그럼 이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입하느냐면 98g 대신에 98g 나누기 2를 하시면 노르말 농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몰 농도를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가수를 해주셔도 노르말 농도가 되죠. 여기서 나누기 2를 하는 거나 곱하기 가수를 하는, 곱하기 2를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워낙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를 같이 기억을 하는 걸로 해서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악취 성분을 직접 연소법으로 처리하고자 했을 때 일반적인 연소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온도를 기억을 하세요. 직접 연소법과 그리고 여러분들 촉매 연소법 두 가지를 기억을 하는데, 직접 연소법이라는 것은 불꽃을 이용해서 직접 태우는 방법을 직접 연소법이라고 해요. 자, 반면에 촉매 연소법이라는 것은 촉매를 이용을 해서 연소하는 방법이죠. 그럼 촉매를 이용하게 되면 연소 온도가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직접 연소를 시키게 되면 화염을 이용해서 직접 태우게 되면 600에서 800도씨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반면에 촉매를 이용해서 연소를 하게 되면 250에서 450도씨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상에서 직접 연소법에 해당하는 온도를 찾으시오 그러면 600에서 800도씨가 정답이 되는 거고, 자 반면에 촉매 연소법에 해당하는 온도를 찾으시오 그러면 250에서 450도씨의 온도를 찾아주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다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원심력 집신 장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원심력 집신 장치라는 것은 사이클론 장치라고도 합니다. 가번의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한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심력 집신 장치가 전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번에 압력 손실이 20mm H2O 정도로 작고 고집진율을 얻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이 불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압력 손실은 원심력 같은 경우에서는 50에서 150 정도가 들어갑니다. 풀이에 있는 것처럼 50에서 150 정도가 있고, 그리고 전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입자를 제거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고집진율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점착성 배출가스 처리는 부적합하다고 그랬어요. 점착성이라는 것은 잘 부착이 되는 먼지죠. 그래서 부착이 되는 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건식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처리할 수 있죠? 물을 사용하는 습식, 세정에서 처리할 수 있죠. 그러면 원심력이라는 것은 건식 장치가 된다는 거죠. 다음에 블로다운 효과를 사용해서 집진 효율이 증대된다. 블로다운 효과라는 것은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흡입가스량 5에서 10%를 블로다운 시켜서 우리가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반드시 블로다운 효과라는 것은 원심력 집진기 또는 사이클론에서만 있다는 현상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따라서 잘못 설명된 말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직경이 200mm 표면이 매끈한 직관을 통해서 125m의 삼성/미니처의 표준 공기를 송풍했을 때 관내 평균 풍속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풍속을 미터/세크로 계산을 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직경이 주어지는 상태에서 면적을 계산을 했을 때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d라는 게 200mm는 0.2m예요. 그래서 0.2m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죠? 면적 A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면적 A를 어디서? 유량 Q에서, 가스량 Q에서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평균 풍속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설명해 보시게 되면 지금 Q라는 값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을 때 식을 먼저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V라는 값을 계산을 하니까 Q 나누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Q라는 값은 지금 125m의 삼성/미니처예요. 자 반면에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0.2m의 제곱이 됐어요. 그런데 정답에서 요구하는 단위가 속도가 미터/세크입니다. 정답에 보면. 그래서 미터/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분을 세크로 고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분은 60초를 보정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66.31m/s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풀이에 있는 것처럼 기본식에서 그대로 대입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계산한 것처럼 V에 대한 식으로 미리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는데,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시간 단위가 나와 있으면 시간 단위를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수소가 10%고 수분이 5%인 중류의 고위 발열량이 1000kcal/kg일 때 저위 발열량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먼저 저위 발열량, 수소의 퍼센트와 수분 퍼센트가 주어졌을 때 저위 발열량 구하는 식을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수분의 응축열도 시험에서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분의 응축률은 600, 그죠? 자, 따라서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의 응축열, 다시 말해서 수분의 정발 잠열을 제외한 값이 저위 발열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600 곱하기 9H 플러스 W죠. 그러면 고위 발열량이라는 값은 1000kcal/kg이니까 고위 발열량이 많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소가 10%니까 H 자리에 퍼센트를 없애면 0.1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분은 5%니까 0.05를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계산기로 사용하시면
9430 kcal per kg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보기와 같은 특성에 가장 적합한 연료는 연료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찾는 거죠. 자, 이런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질의 연료로 고온을 얻을 수 있다. 연소율이 높고 안정된 연소가 된다. 점화와 소화가 쉽고 연소 조절이 간편해서 연소의 자동 제어에 적합하다. 대기오염 방지 측면에서 볼 때 재나 매연, 황산화물 등의 발생이 거의 없어서 청정연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청정연료라는 것은 기체 연료를 뜻합니다. 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황산화물이나 재나 매연, 특히 황산화물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체하고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황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황산화물이 당연히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산화물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청정연료라는 것은 기체. 자, 따라서 보기에서 기체는 LNG. 만약에 LNG가 주어지지 않으면 LPG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LNG를 액화천연가스, LPG를 액화석유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LNG의 주성분은 CH4라는 메탄가스, 그리고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수세법을 이용해서 제거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세법이 뭐죠? 수세법? 수라는 것은 물이죠.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수세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물에 녹는 기체는 처리가 잘 되는 반면에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는 처리가 거의 안 된다는 원리가 됩니다. 자, 따라서 수세법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 없는 오염물질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물질을 찾는 거죠? 여기에서는 물에 잘 처리가 안 되는 난용성 물질을 찾는 거죠. 자, 가볼에 보면 NH3. NH3는 암모니아입니다. 물에 상당히 잘 녹습니다. 다음은 SO2. SO2는 아황산 가스로 물에 잘 녹죠. 다음은 NO2. NO2라는 것은 이산화질소. 물에 잘 녹지 않는 난용성 물질이에요. 다음은 CL2. CL2는 염소죠. 염소는 물에 잘 녹습니다. 자, 따라서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수세법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없는 물질은 다음번에 NO2, 이산화질소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산화질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유일하게 염소와 마찬가지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젓갈색. 그래서 젓갈색을 잘 기억하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으로 가겠습니다. CO2max는 어떤 조건으로 연소시켰을 때 연소가스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말하는가? CO2라는 것은 이산화탄소, max라는 것은 최대치.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최대값을 계산을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을 찾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을 기준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스량은 이론 근연소 가스량을 기준을 하죠. 다시 말해서 GOD를 기준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찾게 되면 어떤 내용이 되나요? 이론 공기량을 이용을 해서 완전 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양을 GOD를 기준해서 계산하는 값이라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공기량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를 시킨다는 말이 나와야 돼. 자,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면 10번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10번도 꼭 기억을 하세요. 직경이 30cm고 길이가 15m입니다. 그래서 직경이 30m니까 D가 0.3m가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15m니까 L이 15m가 돼요. 자, 여과 자료를 사용해서 3g/m의 삼성의 배출가스를 1000m의 삼성 퍼미니처로 처리하였을 때 여과 속도가 1.5cm/s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과 속도가 VF죠. 그럼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치면 되니까 0.015 m/s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과 자료라는 것은 백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백의 개수를 계산하는데 공식에 보면 배출가스량 Q는 πdln 곱하기 VF예요. 그래서 n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Q 나누기 πdl VF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Q의 시간 단위와 VF의 시간 단위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한 거 보시면 Q가 지금 1000m/min이에요. 자, 그리고
먼저 VF를 대입해보면 VF가 0.02로 m/s거든요. 그래서 Q의 시간 단위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Q의 시간 단위가 미니처고 그리고 VF의 시간 단위가 세카예요. 그래서 미니처를 세카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대입을 계속해서 보시면 파이라는 것은 계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사시면 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 파이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D라는 것은 직경 0.3m, 그리고 L이라는 것은 길이 15m, 그리고 VF는 이동하는 속도 0.02로 m/s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79개의 여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1번 문제 보시면 대륙권에서는 온실가스이며 성층권에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입니다. 그래서 대륙권에서는 온실가스로 작용하고 성층권에서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작용하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자, 질소화합물 중에서 N2O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N2O라는 것은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죠? 아산화질소라고도 우리가 읽고, 그리고 산소가 한 개라고 그래서 일산화 질소가 두 개죠. 이질소. 이렇게도 읽어줘죠. 자,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오염가스를 흡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흡착제와 가장 거리가 먼가서 흡착을 하기 위해서 흡착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기 중에서 흡착제가 아닌 것을 찾으라는 소리겠죠. 가번의 활성탄 흡착제 맞습니다. 나번의 활쌍망간이라는 것은 흡수제죠. 따번의 마그네시아, 라번의 실리카겔. 그래서 흡착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스를 녹여서 제거하는 흡수제에 해당하는 것이 활성망간이 됩니다. 그리고 흡착제는 여러분들 고체입니다. 고체. 반면에 흡수제는 액체예요. 그래서 활성망간 용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됩니다.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대기 상태가 중립일 때 발생하며 우리가 연기의 모양을 나타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대기 상태예요. 그래서 대기 상태가 중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립 조건은 연기 모양이 어떤 형태를 가지는 거죠? 원추형을 가지죠. 원추형. 자, 계속해서 볼게요. 연기의 수직 이동보다 수평 이동이 크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며 지표면 가까이에서는 오염의 영향이 거의 없고 이 연기 내에서 오염의 단면 분포가 전형적인 가우시안 분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가우시안 분포가 정규 분포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정규 분포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면 이 값을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대칭적으로 표현이 돼요. 이 값이 정규 분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그래프 자체를 요것만 그대로 그림을 딱 떼어놔서 그림을 옆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죠? 원추형. 그래서 연기의 모양을 그려보시면 원추형에서 연기의 모양을 그려보시면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원추형이거든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떼어서 거꾸로 탁 붙이면 바로 원추형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중립일 때는 원추형. 그래서 정답은 다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탄소가 87%, 수소가 10%, 황이 3%의 조성을 가진 중류 1.7kg을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여러분들이 고체하고 액체처럼 연료의 함량이 주어져 있으면 이론 공기량은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공식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 공기량 A0는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를 해두세요.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론 공기량 A0는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S. 여기서 C라는 것은 탄소의 함량입니다. 탄소가 87%니까 0.87%를 떼고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소, H가 수소니까 10%니까 H는 0.1. 그리고 O라는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는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없어요. 그래서 계산하실 때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황이라는 것은 S가 황이죠. 그래서 S는 3%니까 0.03.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하게 되면 단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위에서 지금 S미터의 삼성 per kg으로 표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kg이라는 게 연료 1kg을 연소시켰을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연료 1kg에 해당하는 값이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에 해당하는 값? 연료 1.7kg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료 1kg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해서 마지막에 1.7kg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S미터의 삼성이라는 단위 하나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1.7kg에 해당하는 중류를 연소시켰을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17.85 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kg이 항상 모든 값은 1kg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1kg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했는데 문제 조건에서 연료가 주어져 있으면 그 연료를 마지막에 한 번 더 곱해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론 공기량은 여러분들이 지금 퍼센트가 주어졌을 때 이론 공기량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8.89C 플러스 26.67H-8분의 5 플러스 3.33S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산소 같은 경우는 잘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연료 중에서 여러분들 그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되어 있을수록 안 좋은 연료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포함되지 않으면 8분의 5를 계산해서 생략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흡수 공정으로 유해가스를 처리했을 때 흡수액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흡수액입니다. 흡수액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휘발성과 용해성과 점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험에서도 상당히 잘 나오고, 휘발성은 커야 하나요? 작아야 하나요? 휘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액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인데, 휘발성이 크다는 소리는 그 성질이 빨리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없어지게 되면 용매로서 가치가 없죠. 따라서 휘발성은 작아야 하죠. 반면에 점성은 무조건 작아야 되죠. 왜? 끈적끈적한 성질이니까. 그리고 용해도는 커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세요. 자, 그리고 용매의 화학적 성질과 비슷해야 한다. 자,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가번.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그리고 16번에 보면 염소계 산화제를 이용해서 무해한 CO2와 N2로 분해시키는 보편적인 알칼리 산화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배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칼리 산화법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처리법이 알칼리 산화법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기억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보면 CO2와 N2로 분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CO2를 나누세요. 그럼 C와 O2. O2는 오염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버려요. 그러면 C. 그리고 N2, N 한 개. 그러면 C와 여기 있는 N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물질이 되나요? 시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안 함유 폐수다. 정답은 가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정확하게 아주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응집침전법으로 폐수를 처리하기 전에 응집제와 응집보조제 투여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응집실험, 다시 말해서 자르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자, 순서대로 바르게 한 것은, 그럼 여러분들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자르 테스트라는 것은 가장 적정한 응집제와 그리고 가장 적정한 응집제의 투여 농도를 우리가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응집제를 주입을 하잖아요. 그럼 약품을 주입을 하게 되면 하수나 폐수에 빨리 그 응집제가 녹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속 교반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응집제가 녹고 나면 우리가 입자들을 이제 응집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교반을 하면서 응집을 시켜요. 어떤 플러그로? 거대한 플러그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완속 교반을 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방치를 시켜요. 정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위에 있는 물을 상당수라고 그러는데 상당수를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집제가 들어갑니다. 응집제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급속 교반과 완속 교반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상당히 잘 나오겠죠? 자, 먼저 응집제를 넣는다는 말을 먼저 찾는 거죠. 그러면 나번에 응집제를 주입을 했어요. 그러면 급속 교반이 일어나고 완속 교반이 일어나고 침전. 바로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처리 방법 중에서 활성설러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여러분 여기서 활성설러지법이라는 게 뭐죠? 활성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설러지라는 것은 미생물. 따라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럼 어떤 미생물을 주로 이용하나요? 박테리아를 주로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상기식 포기장치에서 상기장치의 일부가 폐쇄되었을 경우에 수면의 흐름이 균일하지 못하다. 그러고 나면 용존성 유기물을 제거하는 데 적합하다.
다음에 설러지 평화 현상과 거품이 생성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활성설러지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이 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조건 자체가 한 개라도 위배가 됐을 때 박테리아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펀지죠, 펀지. 그래서 펀지라는 곰팡이가 줄을 이루는 현상을 설러지 평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활성설러지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설러지 평화 또는 설러지 평화를 뭐라고 그러죠? 벌킹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품이 생성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겨울철에 동결될 수 있고 연모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공법에서 동결이 되고 연모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결이 되고 연모타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 살수여상법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라번. 그래서 활성설러지법에 관계되는 내용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살수여상법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많이 하느냐면, 우리가 활성설러지법이라는 것은 부유성장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살수여상법이라는 것은 부착성장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몰 H2SO4 10ml를 1몰 NaOH로 중화했을 때 소요되는 NaOH의 양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화라는 말이 있어요. 중화라는 것은 노르말 공식입니다. 노르말 공식. 노르말이 N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지금 몰이 나와 있어요. 몰. 이렇게. 그러면 몰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고치는 방법은, 몰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고치는 방법은 가수예요. 가수라는 것은 산성의 물질에서는 H의 개수, 알카리성 물질에서는 OH의 개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팁을 보시게 되면 H2SO4라는 황산은 H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가 물질입니다. 반면에 NaOH라는 수산화나트륨은 OH가 1개 있어요. 그래서 일가 물질이에요. 그러면 황산이 지금 1몰이잖아요. 그죠? 1몰인데 이가기 때문에 여기서 2를 곱하면 2 노르말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NaOH 같은 경우는 1몰이잖아요. 그죠? 1개니까 1몰과 1노르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냈을 때 중화 적정 공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N1V1은 N2V2, 다시 말해서 산성의 물질은 산성의 물질끼리 노르말 농도와 부피를 곱하고, 알카리성 물질은 알카리성 물질끼리 농도와 부피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황산은 2노르말이 되니까 2노르말 곱하기 10ml는 NaOH는 1노르말이죠. 1노르말 곱하기 V2,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V2라는 것은 1을 나누면 안 나누면 똑같으니까 2 곱하기 10은 얼마가 되는 거죠? 20이죠. 그래서 V2는 20ml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값은 정답이 답은 20ml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pH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값은 pH는 수소이온 농도를 그 역수의 상용대수로서 나타내는 값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pH라는 것은 로그 H 플러스 분의 1,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pH 표준액의 조제에 사용되는 물은 정제수를 정류하여 그 유출액을 15분 이상 끓여서 이산화탄소를 날려보내고 산화칼슘 흡수관을 달아서 식힌 후에 사용한다. 다음에 pH 표준액 중에서 보통 산성 표준액은 3개월, 그리고 염기성 표준액은 산화칼슘 흡수관을 부착해서 1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다음에 pH 미터는 보통 아르곤 정극 및 산화 정극으로 된 지시부와 검출부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는데,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pH 미터는 보통 유리 정극 및 비교 정극으로 된 검출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출된 pH를 표시하는 지시부, 그래서 검출부와 지시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의면에서 잘못됐으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면 20도씨 제포기 계수가 6.0 day-1이라는 게 per day, 분모의 단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탈산소 계수가 0.2 per day면 자정상수는 여러분들 제포기 계수 6.0 per day라는 값이 K2입니다. 그리고 탈산소 계수 0.2 per day가 K1이에요. 그러면 자정상수를 우리가 F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F라는 자정상수는 K2 나누기 K1이에요. 그러면 K2가 얼마죠? 6.
그리고 K1이 0.2.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30이라는 값이 나오죠.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K2라는 것은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값을 표현하는 값을 K2. 그래서 제폭기 계수라고 그래요. 반면에 K1이라는 것은 물속의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산소량을 K1, 다시 말해서 탈산소 계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0이 되니까 30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0m, 18m, 3.6m. 그래서 이 세 개를 곱하게 되면 단위가 뭐가 되나요? 미터의 3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직사각형 조에 물이 가득 차 있다. 약품 주입 농도를 69mg/L로 하기 위해서 주입해야 할 약품의 양을 kg으로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kg이라는 중량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mg/L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69mg/L를 kg/m의 3승으로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죠. 어떻게? mg/L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kg/m의 3승이 됩니다. 따라서 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취해주면 kg/m의 3승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30, 18, 3.6. 그래서 미터의 3승을 곱하세요. 그러면 미터의 3승, 미터의 3승 없어지고 뭐가 나오는 거죠? kg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자주 출제를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출제를 하더라도 단위에 대한 개념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런 문제예요. 자, 따라서 값을 계산하면 134 정도가 나오니까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환원법과 수소나 제이첼 공침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배수를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환원법과 수소나 제이첼 공침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소가 되겠죠. 비소. 그래서 나버립니다. 왜 여기서는 이제 비소를 찾느냐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중금속 여기서 처리하고 특히 공침법이라는 것은 침전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침전을 시키려고 하면 그 물질이 무거워야 될까요? 아니면 가벼워야 될까요? 무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거우려고 하면 중금속이 됩니다. 중금속. 그래서 공침법은 중금속을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니까 보기 중에서 가번의 염소, 나번의 비소, 다번의 COD, 라번의 색도 이 네 개 중에서 중금속 물질은 비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나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회분식으로 일정한 양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한 번만 주고 미생물을 배양했을 때 미생물의 성장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먹이가 있으면 미생물을 먹이에 있는 쪽에 주입을 했어요. 그러면 미생물이 내가 이 먹이를 정상적으로 내 조건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는지 성장 조건이 그걸 먼저 탐색하는 기관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유독입니다. 그래서 유독이가 가장 먼저 나오니까 유독이가 없는 걸 지우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을 보니까 미생물이 좋아하는 성장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유기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먹이를 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겠죠.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빨라진다고 그래서 대수성장 단계라는 말을 씁니다. 자, 따라서 두 번째는 대수성장 단계가 나와요. 그럼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서는 먹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럼 이제는 먹이에 비해서 미생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먹이가 부족하니까 이제 정지기가 오겠죠. 그리고 사멸기 순서로 넘어가니까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오죠.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속의 탄소 유기물이 호기성 분해를 했을 때 발생되는 것은 호기성 분해가 뭐죠? 호기성 분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것을 호기성 분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기물이 있습니다. 자, 유기물이 있어요. 자, 유기물이라는 것은 CH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물이 여러분들 호기성 분해를 했을 때와 혐기성 분해를 했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내면 호기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산소를 이용하는 분해, 그리고 혐기성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발생하는 산물은 호기성은 CO2와 H2O가 발생하고 반면에 혐기성은 CO2와 CH4. CH4가 뭐죠? 메탄가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호기성분해에 의해서 발생되는 물질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르게 된 것은 탄산가스. 탄산가스가 CO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암모니아는 NH3, 메탄가스는 CH4, 유화수소는 H2S. 자, 따라서 나머지 암모니아, 메탄, 유화수소는 어디서 발생하죠? 혐기성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됩니다. 대신에 혐기성에서는 CO2와 CH4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물질이에요. 그 외에도 냄새가 나오죠, 혐기성은. 그래서 그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암모니아와 유화수소, H2S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서 적조 현상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 물질은 적조 현상이 발생을 하려고 하면 조류가 급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조류가 급성장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물질은 인과 질소, 그 중에서도 인이 됩니다. 인이 P가 되니까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그리고 29번 문제 보면 27번 해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해수의 pH는 약 8.2 정도로 약알칼리성을 지닌다. 다음에 해수의 주요 성분 농도비는 거의 일정하다. 다음에 염분은 적도 해역에서 높고 남북 양극 해역에서는 다소 낮다. 다음에 해수의 Mg 마그네슘이죠. Ca 칼슘.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는 300에서 400 정도로 담수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300에서 400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죠? 3에서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수의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는 3에서 4 정도로 담수보다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에요.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면 침전지에서 0.1mm의 비중이 2.65의 모래 입자가 침전하는 경우에 침전 속도는 스토커스 법칙을 이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의 점도는 0.01g/cm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침전 속도 어차피 대기 파트에서도 나오니까 침전 속도를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침전 속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그러면 입자의 직경, 입자의 크기가 되겠죠. 그죠?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18 마이크로분의 마이크로가 점성계수예요. 그래서 0.01g/cm가 마이크로입니다. 그리고 D의 제곱, 직경이죠. 직경이 0.1몰에 1mm예요. 그럼 D는 얼마가 되는 거죠? 우리가 대입했을 때는 0.01cm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우S라는 것은 입자의 비중, 로우S가 2.65죠. 자, 그리고 로우 W라는 것은 물의 비중, 물의 비중은 정해져 있어요. 얼마죠? 1.0. 그리고 G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죠? 980cm/s의 제곱. 자, 여기서는 지금 g과 cm와 그리고 세크의 단위의 조합일 때를 기준을 합니다. 자, 따라서 대입한 값을 여러분들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0.898cm/s가 나오죠. 그래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경도를 일으키는 금속의 이가 양이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풀이해 보시면 경도 유발 물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반드시 경도 유발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입니다. 그리고 이가입니다. 이가. 그리고 몇 개냐면 5개.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망간, 철, 스트론튬.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칼슘과 마그네슘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도를 계산을 했을 때 기준 물질로 잡는 게 뭐가 있어요? 기준 물질은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으로 CaCO3입니다. 그리고 나타내는 단위는 ppm. ppm은 mg/L가 됩니다. 자,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와버리죠. 나트륨은 이가가 아니죠. 나트륨은 일가예요. 그래서 가경도 유발물질, 가짜 경도 유발물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면 30번도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퍼센트를 ppm으로 나타내면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팁에 있는 내용 중에서 주로 퍼센트를 ppm으로 고치니까 이 식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식이 나왔느냐? 퍼센트라는 것은 백분율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의 값을 가져요. 반면에 ppm이라는 것은 100만 분율이에요. 100만 분율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거든요. 자, 따라서 두 개의 값의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나느냐면 10의 4승 차이로 퍼센트가 커요. 따라서 큰 퍼센트 단위를 작은 ppm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4승을 곱하시면 되고, 반면에 작은 ppm 단위를 큰 퍼센트 단위로 고칠 때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퍼센트를 ppm으로 고치는 이 과정만 나오니까 퍼센트를 ppm으로 고쳤을 때 얼마를? 10의 4승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0.05% 곱하기 10의 4승을 하시게 되면 ppm이 되죠. 그래서 계산된 값을 보시면 500ppm이 되니까 정답은 답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 이론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같이 여러분들 나오게 되는데, 계산하는 문제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렇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되도록이면 전체적으로 풀어서 계산하는 문제를 최소한 반 이상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이론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책에서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복습입니다. 그래서 복습 열심히 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